우리 아이는요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안 해서 이제 문법을 새로 들어갔어요 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 2학기 시험을 보면 당연히 시험 점수 안 나옵니다. 왜냐면 24문제, 25문제에서 7문제가 문법인데요. 그 문법을 3번, 4번 돌아도 애들은 틀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브 영어, 하이브 과학 최재희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말고사가 다 끝났죠. 이제 중고등학생들 모두 기말고사가 다 끝났는데 우리 친구들의 특히 중학생 친구들의 점수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자, 사실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객관식 시험에만 나오면서 이제 사실 난이도가 조금 낮아진 건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좀 수업이라던가 이제 시험에 조금 많이 선생님들이 좀 노력을 하시는, 그러니까 좀 많이 공을 들이시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메탄중학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시험이 객관식만 나왔지만 사실 객관식을 풀면서 주관식을 푸는 느낌이 강해요. 왜냐면 이 학교 선생님들은 요렇게 원래는 주관식으로 나와야 할 문장을 다 객관식에 넣어서 선택지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통의 우리였다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코로나가 아니었고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자, 예를 들어서 위의 문장을 투부정사 투투용법을 사용해서 새로 작성하여라, 뭐 몇 자 이하로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될 문장을 그런 거를 그냥 객관식에다가 5개를 다 넣은 거예요. 원래는 그 한 문제가 주관식 뭐 6점짜리 아니면 뭐 5점짜리 이런 걸로 나왔어야 그게 맞는 건데, 그거를 5점짜리 문제 하나를 객관식에다가 5점짜리 한 문장, 5점짜리 한 문장, 또 5점짜리 한 문장 이렇게 해서 오지선다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객관식만 있다고 해서 난이도가 내려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관식 문제 5개를 객관식 하나에 넣어놨으니까 요거는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관식은 또 부분 점수가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객관식은 그렇지 않아서 딱 틀려버리면 끝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난이도는 그렇게 낮지는 않았다. 그쵸? 그렇게 낮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본문 암기라던가 문법을 좀 잘 했던 친구들은, 꼼꼼하게 했던 친구들은 할만했던 시험이었다라는 게 저희 평가입니다. 이제 일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제 오지선다, 사지선다 이런 이제 문제 중에, 선택지 문제 중에서 한국어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게 되게 저도 이제 시험지 보고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내용을 아이들이 이제 한국어로 해석을 해가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본문 분석을 해가면서 내용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질문에서는 뭘로 나오냐면, 야, 네가 진짜 이게 제대로 이해한 게 맞아? 그래, 그러면 내가 영어로 말을 해볼 테니까 네 영어 실력으로 이 문장을 해석해서 네가 답을 골라봐 라는 형태로 문제가 나온 거죠. 이게 거의 한 8문제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빈칸 문제의 선택지조차도 영어로 그렇게 해서 이게 알맞은 말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이 뭐냐, 이런 걸 다 영어로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다 보실 때 여기 보면 다 영어입니다. 한국어 선택지가 나오질 않았어요. 전멸입니다. 이거는 저희 학생이 보내준 건데 시험지를 바로 찍어서 보내준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끝날 때까지 한국어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해력이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았던 친구들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문을 암기하고 본문에 나온 단어, 문법, 순서 이런 거를 다 외우는 거, 암기에 정말 통달이 된 친구들은 이런 스타일들, 기존의 본문에 관한 변형이 없이 나온 문제라면 굉장히 잘 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시험은 변형이 돼서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원래 한국어로 선택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다 영어로 나와 있어서 아이들의 독해 실력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려운 단어를 하나씩, 좀 애매한, 좀 단어가 좀 느낌이 좀 이건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도 같고, 이런 애매한 그런 단어들을 좀 넣어놨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보통 일치하지 않는 내용, 뭐 일치하는 내용 요런 질문에서 이제 틀린 친구들은 100% 해석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리고 해석조차도 되게 어렵고 애매한 걸 넣어놨어요. 단어 하나만 꼬아놓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저희 영어에서는 hardly나 뭐 badly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단어가 내용이 살짝 바뀌어요. 그러니까 본문 문장 그대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문장이 긍정적이었다면 부정적으로 바뀌거나 원래는 문장이 부정적이었다면 긍정적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반대로 뜻이 바뀌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장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석을 많이 해보지 않았거나 이제 문법을 배우긴 배웠는데 그런 독해 문장에 적용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지 않았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문법도 투부정사, 관계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다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물론 우리 친구들이 문법을 배웠을 때 흔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의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이제 관계대명사 부분에서는 굉장히 용법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데 그 부분은 네가 하나하나 다 알고 있니? 이것도 맞출 수 있으면 맞춰봐 라고 해서 본문에서 약간 변형해서 내셨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보통 메탄중이 많이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데 영어 시험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감점이 좀 많이 되었다면 이제 문법적인 요소를 좀 많이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혹은 평소에 문법을 좀 많이 공부를 해놨어야 됩니다. 네, 보통은 중학교 2학년쯤 시험이 시작이 되니까 2학년 때쯤 되면 이미 전체적인 문법, 주요 문법들은 한 번에서 두 번, 많게는 세 번까지는 이미 돌려놓고, 그러니까 다 학습을 완료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아야 하는 단계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는요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안 해서 이제 문법을 새로 들어갔어요 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 2학기 시험을 보면 당연히 시험 점수 안 나옵니다. 왜냐면 24문제, 25문제에서 7문제가 문법인데요. 그 문법을 3번, 4번 돌아도 애들은 틀려요. 아이들이 머리가 컴퓨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많은 문제의 유형을 다 반복을 하고 그걸 다 일일이 하나 다 증명을 해보고 이게 왜 답인지 답이 아닌지 이 과정까지 애들이 거치지 않았으면 사실 몇 개월 만에 저희 아이는 6개월 전에 문법을 처음 시작했어요 라고 해서 아직 중학교 시험은 쉬우니까 라고 생각하셔서 문법을 시험을 잘 보시길 기대하셨다면 사실은 그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법을 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적어도 3번 정도는 돌리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문법의 비중이 좀 많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어려웠겠죠. 이제 메탄중 같은 경우는 시험 스타일이 다 수능 형태예요. 그러니까 문법은 사실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문법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빈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용 이해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하나를 주고 야 이것의 주제가 뭐니? 이것의 제목은 뭐니? 라고 이렇게 딱딱딱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유형들은 메탄중은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다른 학교들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많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중학교 때부터 수능 유형으로 트레이닝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에 관한 내용이 이제 빈칸 있잖아요. 빈칸 문제가 지금 24, 5문제 중에서 한 8문제 정도까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게 빈칸을 채우는 것도 있고 중간에 이 문장이 이만한 지문 안에서 이 부분에 들어갈지 이 부분에 들어갈지 요것도 하고요. 요런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어휘가 잘 나왔니? 잘 되었니?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한 8문제, 8문제가 아니죠. 9문제, 10문제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내용 숙제는 숙제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를 다 이해를, 그러니까 지문을 다 이해를 했지만
그 부분을 떼서 선생님들은 시험을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문이 요 정도 길이에요. 그러면 요 위에 부분, 중간 부분, 아랫 부분에서 또 아랫 부분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 얘기하면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승전결 이렇게 있는데 결에서 네 부분 쪼개서 내고 승에서 승 부분에서 한 두 부분으로 쪼개서 내고 그 두 부분을 쪼개갖고 거기서 야 이거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뭐니? 야 이거 제목이 뭐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친구들이 전체적인 맥락은 다 이해하나 기승전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고 이 사람이 오해를 받았는데 이렇게 큰일 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져서 다 해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학교에서 물어보는 건 야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에 글쓴이가 오해를 받았을 때 글쓴이의 기분은 어땠을까? 이 글쓴이가 이런 일을 당했어. 우리는 이런 일을 뭐 사자성어라던가 이제 속담 그렇죠 속담. 자 속담으로 뭐라고 하니?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 다 쪼개서 냅니다. 독해 유형조차. 근데 특히나 메탄중 같은 경우는 그런 유형이 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어휘 문제는 생각보다 없었어요. 네, 어휘 문제는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 시험들이 어휘로 좀 변별력을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학교도 못 가고 온라인 수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중학교 시험에서 어휘 문제의 비중이 많았다면 정말 이 시험을 본 애들의 평균 점수는 50점대 이하였을 거예요. 이제 그나마 조금 아이들한테 약간 좀 베푸신 거죠. 내가 너희의 학습 태도를 이해하노라. 이제 내가 어휘까지 문제를 내면 너희가 정말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를 테니 점수가 안 나올 테니 내가 요거를 좀 봐주겠다 해서 이제 어휘는 많이 안 내신 거죠. 어휘 문제 한 2문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 어휘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예요. 뭐 영영풀이 한 문제, 그리고 어휘가 다른 것 한 문제, 알맞은 어휘 넣는 거 한 이렇게 3문제 정도 나왔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본문만 잘 숙지했으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특히나 메탄중 친구들이 학교 시험을 앞으로 2학기 시험에는 서술형까지 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학기 때는 객관식만 나옵니다. 근데 2학기 때는 어떻게 돼요? 서술형까지 같이 나와요. 그러면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가 있으면 26번부터 30번까지는 주관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혹은 21번부터 25번까지 주관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객관식보다는 주관식이 좀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주관식 자체가 배점이 한 3, 40점 됩니다. 이제 중학교들은 보통 30점 정도로 머물긴 하는데 좀 많죠. 많아요. 진짜 많아. 자,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데 이 부분에서 점수가 깎이지 않으려면 이제는 이제 서술형도 많이 만들고 이제 그런 서술형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냐면 보통 문법을 이렇게 이런 문법을 바꿔서 그러니까 문장 A가 있고 문장 B가 있으면 그런 문장 A를 B로 바꿔도 그 문장의 스타일이 달라져요. 근데 뜻은 동일한 거죠.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제 학교 시험은 특히나 서술형은.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연습을 하는 게 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모든 문장을 다 그렇게 바꿔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바꿀 수 있는 문장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뽑아주는 선생님이 야 너 이거 나온다 시험 나오니까 너 이거 꼭 외워야 돼. 너 이거 분명 100% 나와. 이거 서술형이야. 암기해. 그리고 이거 바꿀 수 있어야 돼. 이런 거를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좀 연습을 해두고 이제 서술형이 나오게 되면 이제 변별력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어휘도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조심하시고 그런 부분 위주로 좀 같이 훈련을 좀 시켜주셔야 되고요.
사실 아까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문법 문제가 많이 이제 비중을 차지를 하고, 그리고 독해력이 정말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지금 1학년 친구들, 혹은 지금 2학년인 친구들, 이제 내년에 3학년이 되면 뭐 외고라던가 자사고라던가 이런 거 가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점수가 좀 공부를 미리 많이 해놔야 돼요. 왜냐면 중학교 점수는 일반 고등학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로 갈 거라면 중학교 점수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 기분이 기분이 참 점수가 안 나오면 좀 섭섭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 이제 2학년들, 이제 3학년들이 이제 고등학교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들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되냐면 저거를 하셔야 돼요. 1학년, 2학년들 잘 보세요. 일단 독해력을 좀 올린다. 두 번째, 문법을 적어도 내년 첫 중간고사 전까지는 4번 정도는 반복을 해놓는다. 요거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문제를 많이 접해서 우리 학교에선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나 이거 많이 풀어봤는데? 요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저희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문법은 규칙이야. 공식이고 규칙이야. 공식은 증명이 가능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친구들은 보통은 이제 문제를 풀고요. 제가 이제 이론을 설명을 하잖아요.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니까 이론을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줘요. 얘들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적용을 하면서 푸는데, 문제를 틀리거나 맞았다고 동그라미 하고 뭐 체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맞든 틀리든 뭘 해야 돼요? 오답 노트를 해요. 오답 노트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문제 분석이긴 하지만 어쨌든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 혹은 이제 공부를 해도 사실 그렇게 막 급상승하는 그런 이제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못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답 노트를 꼭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그러면 너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성적 향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휘도 많이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많이. 그래서 저희 하이브는 과학 말고 이제 영어죠. 저희 하이브는 아이들한테 수능 단어를 조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한테도, 5학년 친구들한테도 이제 수능 단어를 좀 많이 가르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이 좀 있으면 좋고요. 미리미리 시켜야, 그러니까 선행이 아예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행에 과도하게 집중해서,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선행이 안 좋다고 하는 게 뭐냐면 선행에 과도하게 집중해서 지금 현행을 놓치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선행이 미리미리 공부해둬야 돼, 선행을 해둬야 돼, 이렇게만 해서 선행만 보시면 안 됩니다. 현행도 봐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학원에서는 그 선행을 배우되 이 선행을 현행에 이어줄 수 있는,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는 학원에서 공부를 시키셔야 됩니다. 네, 저희 학원.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분석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메탄중 친구들은 영어가 좀 까다롭게 나오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2학기 서술형 대비 정말 좀 단단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상으로 하이브 영어, 하이브 과학 최재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100점 맞았어요. 첫 시험이었는데 100점을 맞아서 왔습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저 이번에 100점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진짜 많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한 명 하나같이 다 잘 따라와주고 공부 너무 열심히 해줘서 저 정말 감동했잖아요. 고마워 얘들아, 고생 많이 했어. 우리 코로나 끝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